책상 위에 펼쳐진 교과서. 형광펜은 손에 들고 있지만 눈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정말 하기 싫다. 누군가는 게으르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 바로 의지가 바닥난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노력형, 인간 자기 개발에 철저한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무기력함.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남들은 꾸준히 잘만 하는데 나는 항상 무너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의지력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생존 모드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건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활동 자체를 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프로그램된 반응입니다. 그럼 의지가 사라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뇌에게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다시 켜는 방법을 아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리 의욕이 없을 때도 뇌를 자극해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루틴, 단순한 자기 개발식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뇌 과학 기반의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의지가 바닥이다 라고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공부도 운동도 다이어트도 결국엔 의지력 싸움이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떨어졌을 때 자신을 책망합니다. 난 의지력이 약해서 안 돼. 꾸준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점점 소모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 신경 쓰고 하루 종일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의지력의 대부분은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공부까지 완벽히 해내야 해라고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면 뇌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꼭 해야 할까? 이건 생존과 관계 있나? 이렇게 판단한 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당신이 아무리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라고 외쳐도 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켜고 갑자기 방 정리를 하고 의미 없는 행동으로 도망칩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는 그냥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 뇌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의지가 없어도 뇌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첫 번째 트리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지가 없어도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첫 번째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움직이는 것.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뇌는 움직임을 생존 신호로 인식합니다. 아무리 무기력하더라도 손을 들고 몸을 펴고 조용히 일어나 몇 발자국만 걸어도 신경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작은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기, 차가운 물로 얼굴 씻기, 벽에 기대어 스트레칭, 1분 스탠드 조명을 켜고 책상 정리. 짧은 움직임이 뇌에게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전환 신호를 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결과보다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바로 공부해야지 라는 목표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뇌는 갑작스러운 강요보다 점진적인 변화에 더 잘 반응합니다. 움직임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의지가 없을수록 작고 단순한 움직임이 행동의 첫 불씨가 되어줍니다. 뇌는 움직임과 함께 뭔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 신호 하나가 집중력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학습 에너지의 첫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몸부터 반응하게 만드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깨어난 뇌에 어떤 자극을 주면
더 빠르게 집중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트리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뇌는 신호에 민감합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은 뇌주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전환시키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리거는 바로 집중을 위한 고정된 시각, 청각 자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집중할 때마다 켜는 특정 조명, 공부할 때만 트는 특정 음악, 로-파이, 빗소리, 백색 소음 등 책상 위에 놓는 작은 타이머나 모래시계처럼 특정한 장면과 소리를 반복적으로 연결하면 뇌는 그 자극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다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조건 반사처럼 작동하는 뇌의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어릴 적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배가 고팠던 기억, 바로 그 원리입니다. 반복되는 자극은 뇌에게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극을 오직 공부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음악을 공부할 때와 쉴 때 모두 들으면 뇌는 그 자극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만 트는 음악, 책상에 앉았을 때만 켜는 조명, 이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그 환경에 적응하며 빠르게 집중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의지가 바닥일 때 스스로를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대신 환경으로 뇌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게 집중 모드로 진입한 이후 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마지막 핵심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뇌를 깨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가볍게 움직였고 집중을 유도하는 소리와 시각적 자극도 만들었죠. 이제 중요한 건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집중했다가 다시 흐트러지는 걸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중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집중하는 동안 엄청난 양의 포도당과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없이 계속 집중하려 하면 불과 10분, 15분 만에 지치고 다시 유혹과 방해 요소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짧고 명확한 집중 루틴입니다. 그중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25분 집중 플러스 5분 리셋, 이른바 포커스 루틴입니다. 단 25분만 진짜로 몰입해서 공부하고 5분은 뇌를 쉬게 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 30분 사이클은 뇌가 지치기 전에 리듬을 만들어주고 집중을 짧지만 깊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셋 시간에는 핸드폰을 하지 마세요. 대신 눈을 감고 방금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혹은 조용히 호흡하면서 뇌가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5분이 공부의 피로도를 줄이고 다시 다음 25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집중을 유지하는 건 힘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리듬을 만들면 뇌는 점점 스스로 그 패턴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의지 없이도 집중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흐름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진짜 타이밍과 중간에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를 깨우는데 성공하고도 다시 무기력함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의지가 생기길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가 약간이라도 반응을 보일 때, 몸이 조금이라도 깨어날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감정은 대부분 뇌의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딱 5분만 책 펴기, 문제 1개만 풀기, 이런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뇌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행동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5분이 어느새 15분이 되고 30분이 되며 집중의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흐름을 지키기 위해선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공부 장소는 항상 같은 곳으로. 환경은 기억을 자극합니다. 같은 장소는 집중을 빠르게 유도합니다. 공부 시작 전에 항상 같은 루틴 반복. 조명 켜기, 음악 재생, 타이머 설정, 절대 완벽하려 하지 말 것. 완벽함은 시작을 방해합니다. 흐름은 진행 속에서 완성됩니다. 뇌는 계속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의 문턱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리듬이 끌고 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의지 없이도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기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을 단발적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 공부든 습관이든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지속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매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에 스스로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단 하루라도 실패하면 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며 루틴 전체를 포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장기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루 망쳐도 리듬은 지킬 수 있다. 공부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날에도 10분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10분이 뭐냐고요? 공부하는 자세로 앉기, 책상 정리만 해두기, 타이머만 켜고 책 펴기처럼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만 유지해도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잘하는 날보다 망한 날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잘 안 되는 날일수록 루틴의 크기는 줄이고 루틴의 흐름은 절대 끊지 않기. 그것이 당신의 공부를 진짜로 지속시켜주는 힘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분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공부할 의지가 바닥일 때 뇌를 깨우고 다시 흐름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구조다. 작은 움직임이 뇌를 다시 활성화시킨다. 시각, 청각 자극은 집중 모드를 유도한다. 짧고 반복 가능한 루틴이 에너지를 유지시킨다. 중요한 건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리듬이다. 이 모든 걸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단 1분만 투자해 볼까요? 지금 시청 중이라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음 순서대로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10초간 쭉 펴기, 책상 위 조명 켜기, 공책 한 페이지 펴고 제목 하나만 적기, 타이머 앱 열고 1분 설정이 짧은 행동만으로도 뇌는 다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절대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흐름을 만든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뇌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부 습관을 진짜로 자동화하는 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부스터 두뇌 부스터는 당신의 집중력을 책임집니다. 그럼 지금 바로 1분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